제가 굉장히 지지하고 존경하시는 분이신데요. 이번에 아스팔트에서 이제 위장 보수들이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갖다가 그냥 언제까지 보고만 방치를 하고 계실 건지, 지금 우파들이 그분들 때문에 이쪽 저쪽으로 패가 나누어져 가지고 이게 말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대표님이 어떤 보관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냥 넘어가실 건지, 예, 그게 궁금합니다. 저는 경남 진주에서 온 강계수입니다. 네,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그게 이제 탄핵 후유증입니다. 저희들 나이는 지금 많고, 먼저 번에 선거에서도 실패를 했고 해서 앞으로의 제가 우리 보수들이 나갈 바를 갖다가 대표님께서 좀 바로 잡아주셨으면 해서. 오늘 이 자리에 저 대표님께 질문이 있어서 온 것은 아닙니다. 제가 지난 대선 때 느낀 바를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왔습니다. 지난 대선 때 전국을 제가 한번 다녀봤어요. 정말로 호남 쪽에서는 90%가 넘는 절대 지지를 지역당이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지난 대선 때 우리 몇 프로 나왔습니까? 저 사실은 79년도 한양 가가지고 지금까지 한양에 살고 있는데, 경상도는 저 병신들이라는 소리를 저 자주 들어요. 지난 대선 때 전국을 다니보니까 저쪽 당에서는 강원도, 이원도 모두가 어깨띠 끼고 파란 잠바 입고 그 다음에 유세차가 골목골목이 다녔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우리 경상도마저도 그 시간에 오보니까 모모 지역에 위원장도 가운도 안 입고 다니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지난 대선 때 정말로 여기에서도 표가 안 나오는데 어디 가서 표를 달라 그럴 겁니까? 저분 정말로 짱입니다. 내년에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자유한국당 한 표도 누락 없이 한 밀어주셔야 됩니다. 부탁합니다. 네, 아이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노골적으로 그런 말은 못합니다. 예. 제 대신 말씀 속 시원하게 해줘서 고맙습니다. 우선 운동권이라는 단어가 지금은 그리 흔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운동권이 계승된 것 같습니다. 각종 대학 학생회를 보면은 그 대학 학생회의 정치적 성향을 보면은 친민주당 성향의 학생회들이 많습니다. 또한 이 학생회들은 학과 통폐합이라든가 학교에 어려운 일들이 생기면은 자유한국당을 찾기보다는 늘 민주당을 먼저 찾았습니다. 학교 말고도 초중 고등학교를 보면은 온갖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당시에는 보이스카웃이라는 흔히 스카웃 단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흔했는데 지금은 우리 결의 하나되기 운동본부 같은 그런 단체 있지 않습니까? 혹시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이 단체로 사드 반대에 나섰고 심지어 부산에서는 소녀상을 세웠던 단체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수는 이거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 같습니다. 첨가를 시키겠는데 우리 옛날에 박정희 시절 때는 방공책이 있었어요. 지금 국회의원님들 뭐 하시는 건 도저히 내 이해도 안 가고 방공 문제 때문에 지금 전부 민주당으로 다 갑니다. 젊은 애들이. 방공 문제. 옛날 60년대 방공책이 있었잖아요. 있었잖아요. 지금 책이 있습니까? 국회의원들이 전체 반성해야 돼요. 나라가 있어야 우리 개인도 있고 개인이 있어야 나라 있고 세계가 있는데 방공 사상이 하나도 없으니까 전부 민주당 편을 들고 나라가 어떻게 이래 땡기지.
알겠습니다, 아버님. 예. 너 책임입니까? 예. 흥분하지 마시고요. 예. 부산에서 온 이상덕이라고 합니다. 그만하셔 내일 부산 갈 예, 텐데. 저 내일 오는 거 알고 제가 왔습니다. 네, 근데 사실은 우리 그 대표님도 그렇고 저도 한국당 당원이지만은 너무나 지금 현재 침울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후보 시절보다 더 침울한 상태라고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선거 떨어지면 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더더구나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상황이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 특별히 8월 29일부터 부산에서 출발해가지고 전국을 순회하면서 10번의 공청회를 통해가지고 헌법 개정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헌법 개정 안에는 성평등이라는 내용, 아까 제가 잠깐 이야기했던 그 내용하고 국가인권위원회를 현재도 국가인권위원회 그 위원회 법 자체가 상권을 능가하는 그런 어떤 면에서는 그 해석을 하겠다는 으로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의 모든 법을 능가하는 어떤 최고의 권위를 쥐고 있는 그런 국가인권위원회 법으로 지금 그 2003년도 김대중 정부 시절부터 지금까지 넘어오는 그 국가인권위원회 법 때문에 사실은 동생이라든지 아이들이 좌파 교육으로 완전히 넘어졌다든지 국가가 현재 여기서 많은 분들은 알고 계실 텐데 모르는 분도 많을 겁니다. 언론이 안 비춰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모든 내용에서 국가가 심각한 현재 그런 치명적인 상황에 와 있는 상황에서 국가인권위원회 법 자체가 그것을 지금까지 16년 7년 동안 지도해 왔다고 또 그 권력으로 해왔다는 것을 알고는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개헌에서 내용 중에 하나가 아까 저게 맨 처음에 질문했던 성평등으로 해가지고 50가지의 온갖 사회적 성을 온갖 더러운 성을 그러니까 아까 저게 홍 대표님은 남자 여자 했지만은 실제적으로는 그것이 아닙니다. 그 이상의 사람과 짐승과 결혼할 수 있고 유럽과 미국의 일 선진국에 해온 내용을 보면 성평등법이 만약에 통과되고 나면은 사람과 개과 결혼할 수 있고 그것을 만약에 못한다고 하면 그런 개념까지도 넘어갈 수 있는 아니 그만하세요. 기다려보세요. 적절하지 않습니다. 적절하지 않아요. 적절하지 않아요. 제가 알겠습니다. 아이 그만하세요. 선생님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여기는 이제 공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이렇게 약간 마음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하고 공적인 자리에서 얘기하는 거하고 좀 다르니까 제가 분명히 짧게 말씀드리려고. 됐어요. 네. 여기 유세 장소 아닙니다. 그래 하지 마세요. 예. 오케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하세요. 네. 선생님, 네. 진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게 규칙이 있잖아요, 규칙. 네. 근데 규칙을 안 지키셨잖아. 그러니까 제가 짧게 말씀을 해달라 그러는데,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했는데 그렇게 말씀한 거 그렇게 저거 얘기하고 그러면 자, 여러분들 저는 북민에서 온 조강령입니다. 오늘 그 홍준표 대표님 그 마산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드립니다. 지금 이렇게 왈가왈부할 것이 아니고 지금 내년에 지방선거 있고 곧 국회의원 선거 있습니다. 지금 한나라당이 한 뜻으로 꽁꽁 뭉쳐서 자유한국당 꽁꽁 뭉쳐서 9월 임시 정기국회에서는 지금 제왕적인 그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왕정시대 임금의 어명입니다. 어제 30조 원, 오늘 30조 원. 앞으로 우리 태어나는 젊은 사람들 이 빚을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완전히 포퓰리즘입니다. 그래서 그걸 정기국에서 우리 선진화법이 살아있다 아닙니까? 선진화법이 유명무실하게 되는데 대발 한국당 싸우지 마시고 똘똘 뭉쳐서 한국당에 살아야 다음을 봅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오늘 그 두 번째로 첫 번째 질문한 것은 대표님한테 한 개 하고 시장님한테 한 개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홍준표 대표님은 얼마나
정직성이 있는가 그걸 보고 공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물론 박근혜 대통령이 잘 못했겠지만 거기에 있던 한국당 국회의원도 잘못이 있다니까 뭐 했습니까? 안 맞고. 그러면 그 지금 책임은 대구에 있는 한 분하고 부산에 있는 한 분하고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분 때문에 된 거 아닙니까? 앞으로 그런 사람들은 앞으로 공천에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린 것은 지금 우리나라가 출산이 안 돼서 문제입니다. 이 출산 정책을 옛날에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는 보건소 직원들이 와서 아들, 딸 구별 말고 한 사람 낳아서 잘 키우자 이랬는데 지금은 그래 하지 말고 아들, 딸 구별 말고 두 사람, 세 사람 낳아서 행복하게 잘 살자 이렇게 홍보를 해준다. 출생이 안 되면 나라 인구가 1억이 안 되면 나라가 망합니다. 지금 일본에 가보세요. 전부 빈집 아닙니까? 우리나라 전부 빈집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 겁니까 앞으로? 제일 중요한 건 출산 정책을 앞으로 장려해서 결혼을 하는 사람은 인센티브를 더 준다든지 결혼을 안 한 사람은 취직의 점수를 고가 점수를 작게 준다든지 뭘 방법이 나왔어요. 알겠습니다. 예. 마산은 3.15에 가장 민주 의거를 한 이 도시입니다. 그런 3.15 의거하고 5.18을 우리가 비교해 보면 5.18은 국가 공권력에 저항하고 특히 한 사람의 정치적인 야욕에 영합한 면이 있는가 하면 특히 교도소를 공격하는 거기에는 시국사법이 많은데 사상법이 많은 수천 명이 있는 교도소를 공격하는 그리고 국권에 총질을 하는 그것을 민주 성지로 그것을 민주 어떤 큰 의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산 3.15 이거는 순수한 진실로 민주주의를 위한 희생이고 의거입니다. 그렇다면 민주 성지는 그 성격이나 내용을 봐서 강조가 아니라 이 마산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자유한국당에서 추진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좋은 질문이십니다. 하나 더 하겠습니다. 하나는요, 우리 한국당 국회의원들 공부 좀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볼 때 실력이 부족해요. 논리를 개발하고 도서관에 가서 좀 공부 좀 열심히 하게 하고요. 이념적인 체계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념이라고 하는 것은 정체성이 결정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국가제 네, 돌아서 이념적인 그런 역사 의식을 갖도록 네. 국회의원들 교육 좀 시켜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평소에 홍준표 대표님을 참 존경하는데 이분은 그 말씀이 보면은 참 품격이 있고 철학이 있고 깊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일반 사람들이 이 깊이를 모릅니다. 그래서 막말을 한다 이렇게 해서 홍보가 잘못돼 참 잘한 분들이 맞는데 홍보가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좀 조직적으로 좀 하시고 또 내가 부탁하고 싶은 건 우리 한국당은 당원 관리가 안 됩니다. 사실 의회에서는 말은 모르겠지만 당원이 있는데 우리 당원들만 쳐다보고 좋아하고 뭐합니까? 짝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짝사랑하지 않도록 당원 관리 좀 정확하게 해주시고 왜냐하면 도당 관리 또 시군 단위 다 틀립니다. 각각입니다. 도당은 도당대로 자 시군은 시군대로 국회의원들 따라하죠. 통일돼야 된다. 똑같이 하나의 어떤 당원 관리가 되어야 되고 교육이 된다. 그리고 당원들 홍보 좀 하세요. 교육을 좀 시키세요. 다른 당원들은 굉장히 모입니다. 알겠습니다.